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하나하나 같이 해볼 거예요. 리스트에 21567 이라는 값을 담고 포문으로 요소를 전부 출력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에 얘네를 담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A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전부 출력하면 되는 문제였죠. for I in A. 지금 in 뒤에 A가 왔는데 이 A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A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맞죠? in 뒤에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문법상 제대로 왔네요. 리스트가 온 거니까. 그러면 반복문이 돌 때 지금 A 리스트 안에 들어있던 요소들이 반복문 한번 돌 때마다 i라는 변수한테 값이 꽂힐 거니까 이렇게, 그쵸? 우리는 i만 출력을 하면 요소들을 전부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while문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for문은 되게 간단한 거죠. 리스트 자체가 순회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len 함수를 사용해 달래요. 자, 이거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for문 in len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len 함수 자체는 뭐 하는 함수예요? 그쵸?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잖아요. 누구의 길이를? 인자로 준 리스트의 길이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 리턴 뭐 된다는 거예요? 그쵸? 5 들어오는 거예요. 5. 왜냐면 A라고 하는 인자로 넘긴 이 A라고 하는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을 해줄 거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에 5가 남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값이 5개 들어있으니까. 그럼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 이 in 뒤에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얘는 그냥 이 자리가 이거인 거잖아요. 5. 이거는 문법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5 자체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그냥 값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이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이 안에 길이를 넣어주면 얘는 결국 5가 남는다라는 거고, 그럼 range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반복문은 0부터 4까지 반복할 거잖아요. 5니까 초기값 안 정했고 스텝 따로 안 건드렸어요. 근데 종료 조건에 5 들었어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그냥 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리스트에 있는 요소 값을 꺼내려면 필요한 게 인덱스 번호인데 0부터 4 인덱스 번호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프린트 A의 인덱스 번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소 출력해 줄 거니까, 그쵸? 다음 문제, 이번에도 똑같이 이걸 담고 똑같네요. len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역순으로 출력을 해달래요. 포문을 사용해서. 그럼 역순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A 리스트에 그냥 일반적인 순서대로 출력을 했을 때는 이 방식이었어요. 근데 역순이래요. 그럼 몇부터 몇까지 돌아야 돼요? 일단 A 리스트는 값이 5개인데 얘를 역순으로 출력을 하려면 우리 초기 값이 뭐여야 되고 종료 조건이 뭐여야 되고 스텝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값이 5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몇 번? 4번. 그죠? 그러면 시작이 4부터인 거고 0번 인덱스까지 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음의 방향으로 갈 때 0번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종료 조건은 -1,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스텝도 -1. 이러면 4부터 0까지 1씩 줄어들면서 반복문이 돌 거예요. 그쵸? 이 상황에
A 리스트의 인덱스 변화하고 있는 I 값으로 출력을 해버리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하드코딩이잖아요. 우리가 리스트에다 값을 추가했다고 하면 얘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뱉어주겠죠. 그러니까 얘를 숫자를 박아놓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함수로 값을 구해줘 버리면 리스트가 길이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역순으로 다 출력을 해줄 거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리스트의 길이를 나타내는 len 함수. 근데 이렇게만 실행시키면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뭐라 해요. 이 이유는 얘는 길이를 반환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5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5부터 시작이 될 거고 A한테는 5번 인덱스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길이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뭐 임의로 값이 뭐 추가가 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이 역순으로 다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고, 다음 문제. 이번에는 각 달의 끝 날짜들을 담고 1월은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해달래요. 30일, 28, 30일, 30, 31, 4, 5, 6, 7, 30, 31, 31, 30, 31, 8, 9, 10, 11, 12. 이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날짜를 다 담은 건데 총 12개의 값이 들어있어요. 얘를 1월은 31일까지, 2월은 28일까지, 3월은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얘를 A로.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해보죠.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일단 제가 포문을 썼는데요, in 뒤에 a를 넣었어요. 그러면 반복문 돌 때마다 이 i한테 꽂히는 값들은 어디서 와요? 이 리스트에서 오는 거죠. 이 in 뒤에 a 꽂았으니까. 그럼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처음에 31 i에 꽂히는 거고, 두 번째 28 i에 꽂히는 거고, 세 번째 31, 네 번째 30 이런 식으로 i에 꽂힐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출력을 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원하는 며칠까지는 나와요. 그쵸. 그냥 i로 해야죠. 원하는 며칠까지 이 부분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 지금 다 1월로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포매팅 안에 1이 그냥 박혀 있으니까. 그럼 얘를 반복문이 돌 때마다 변화할 수 있는 수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변화할 수 있는 수 뭐예요? 편수죠. 편수 하나 생성해서, 이런 변수 하나 생성해서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 몬스를 사용을 할 건데, 이대로 돌리면 결과는 똑같죠. 몬스가 변화하는 로직 자체는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1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1월 나오고 그 다음 반복문이 돌 때는 몬스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1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처음엔 1이었던 게 반복문 한번 돌고 나면, 출력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 1 증가를 할 거고, 반복문 또 돌아요. 그럼 또 이거 출력하려고 보니까 이때 몬스는 2가 되니까 1씩 증가를 하니까. 그쵸? 그럼 이 반복문 다 끝나고 나왔어요. 여기서 몬스 출력하면 몇 나와요? 그쵸? 13이 나오겠죠? 출력까지 하고 몬스는 1 증가된 상태로 반복문이 끝날 거니까. 이거 예전에 왈문 처음 배울 때 왈문 끝나고 나서 i값 줘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에 사용하는 변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변수를 추가하려고 하면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냥 따로 변수 하나 만들고 증가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거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씩 응용하고 활용하면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방식 하나로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len 함수를 사용하래요. 똑같은 문제인데 함수를 활용하라고 했으니 써봅시다. for 자, 이러면 일단 이 반복문 몇 번 반복해요? 지금 값이 총 12개 들어있는 리스트인데 12개의 리스트 길이를 구했대요. 그럼 이 자리는 몇 남아요? 12남죠. 길이니까 총 데이터 개수잖아요. 12가 남는 건데, 그럼 이 반복문을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 12번 반복하는데 0부터 11까지 도는 거죠. 그쵸? 0부터 11. 그럼 우리가 인덱스 번호 나왔네요.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출력문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놓고 이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똑같아요. 이 몬스 1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잘 보시면 이 위의 문제를 풀 때 i는 매 순간순간 여기서 데이터가 넘어와서 꽂힌 거였다면, 지금 이 i는 순서대로 데이터가 어떻게 꽂혀요? 0부터 11순으로 꽂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부터 12를 써야 돼요. 0부터 11까지 나와 있는 수가 있대요. (0부터 11까지) 나와 있는 수에 1씩 더해주면 1부터 12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러면 len 함수 사용한 버전 끝. 그쵸? 굳이 다른 변수 또 만들고 이 몬스라는 거 만들어서 증가시켜서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죠.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 이렇게 해도 돼요.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값 담았다가 변수로 활용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 값 자체를 넣는 거냐, 그 차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len 함수 사용한 거는 이렇게 끝을 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너미레이트가 처음 나온 건데 이 이너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 이거 못 풀었던 거 아니죠. 이것도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몰라도 우리 해결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알면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봐보죠. 자,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리스트에는 데이터 몇 개 들어있어요? 이거 총 12개예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니까 총 12개예요 그럼 데이터 몇 개 들어있어요? 12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일단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자, 우리는 진짜 깊게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자면 사실상 이 리스트 안에는 데이터가 12개 더 있어요. 왜 12개 더 있어요? 그쵸? 인덱스라고 하는 값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부여하거나 만든 건 아니지만 리스트가 생성됨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고 값이 저장되고 사용할 수 있었던 인덱스라고 하는 값이 12개가 똑같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 요소값, 얘는 인덱스값 12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0번에는 뭐 31이고 1번은 28이고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뭐 건드리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있는 데이터죠. 실제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꺼내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존하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24개의 데이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인덱스를 데이터로 취급하지는 않았었어요. 개수를. 실제로 len 함수만 써봐도 12개 나오잖아요. 길이는 12개가 맞거든요. 그죠?
근데 인덱스랑 이 하나의 요소가 세트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얘를 이너미레이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인덱스 하나에 값 하나로 1대1 매칭을 시켜서 데이터를 꺼내와 줘요. 그게 이 이너미레이트 함수예요. 이의 역할은 데이터 실제 요소값에 해당하는 인덱스까지 찾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를 그냥 이렇게 하죠. 자, 지금 이게 이너미레이트를 사용한 포문이에요. 그동안 쓰던 거랑 좀 다르죠. 변수가 2개가 왔네요. 포문인데 변수가 2개 왔어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 넣는 거밖에 안 해봤는데 2개가 왔어요. 이게 2개가 온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는 인덱스 번호, 하나는 실제 요소 값. 이 이너미레이트 함수 자체가 이 자리에 리턴되는 게 값을 2개씩 리턴을 하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2개를 받아야 되니까 변수가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너미레이트를 안 쓴다고 해도 내가 뭔가 이 자리에 순회하는 요소를 넣었는데 얘가 데이터를 여러 개 받아낸대요. 그러면 여러 개 쓰면 돼요, 변수. 그럼 알아서 얘가 그 순서에 맞게 변수에 끼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이너미레이트 A를 바로 써보지 말고 이거부터 해보죠. 그러면 이거 그냥 출력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근데 얘를 리스트화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치? 잠깐만요. 얘가 겹쳐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는 어떤 형태예요? 일단 가장 바깥에 대괄호 있죠. 이렇게. 그럼 일단 이거 리스트잖아요. 그쵸? 리스트인데 0번 인덱스에 뭐 들어있어요? 0과 31 소괄호로 묶여있죠. 지금 0번 인덱스의 범위는 여기까지잖아요. 쉼표 찍힌 거.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그 데이터가 2개씩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형식인지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이거 튜플이에요. 튜플. 한번 소개를 드리고 검색해보시라고 했던 튜플입니다. 그러니까 이너미레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결과가 튜플 데이터 형식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2개씩 남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 2개 0과 31이라는 데이터를 반복문 한번 돌 때마다 여기다 0 꽂고 여기다 31 꽂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리턴을 이렇게 해주니까 2개씩. 이해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인덱스가 무조건 i로 들어가고 31 요소값이 무조건 b로 들어가고 겠어요? 이건 순서겠죠. 뭐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0이 알아서 i로 꽂히고 이런 거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 인덱스 여기는 뭐 a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를 할까? 밸류? 변수 2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너미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인덱스 번호 플러스 인덱스 번호랑 실제 요소 값이랑 둘 다 줄 거니까 우리가 그거 활용해서 지금까지 했던 이 출력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i는 몇부터 몇이 들어가요? 반복문 돌 때마다. 그쵸, 0부터 11이겠죠. 그럼 근본적으로 여기다가 바로 i 넣는 거는 안 되겠네요. 우린 1부터 10 있어야 되니까. 그럼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는 인덱스로 굳이 요소 꺼낼 필요 없죠. 어차피 밸류가 반복문 돌 때마다 꽂혔을 거니까. 요소값이 실제 요소값이 여기 밸류라는 변수에 반복문 돌 때마다 꺼내서 꽂혔을 거니까 인덱스로 꺼낼 필요가 없고 그냥 밸류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i 플러스 1 같은 경우 아까 전에 했던 이 방식을 활용을 하고 여기다가 몬스를 넣어줘도 똑같은 얘기인 거고, 그렇죠? 결과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하나예요. 이 이너미레이트 함수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 쓸 줄만 알면 훨씬 스마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여기서 이 인덱스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필요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를 꺼내주니까 알아서.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 와닿을 수가 없지만 좀 더 공부를 오래 하시고 실제로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실 정도가 된다면 이런 함수들 하나하나가 가진 기능들이 엄청난 거라는 거를 몸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해야 될 거는 딱 하나, 이너미레이트를 쓰게 되면 얘는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소값에 하나 더해서 인덱스 번호까지 같이 리턴을 해준다. 그 리턴의 형태는 튜플의 데이터 형태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실제로 눈으로 까보고 싶으면 리스트화 시켜서 보면 된다. 그리고 활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 변수 2개면 데이터 넘어오는 거에서 순서대로 끼워 맞춰서 들어가게 된다. 이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리스트랑 접목시켜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리스트를 다룰 때 포문을 활용할 수 있는 완전 기초예요. 이건 완전 기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리스트를 다룰 거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하기에는 그것만 해도 60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다뤘으니 응용하고 심화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정답 공유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할 겁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써왔고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친구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는 시간 가질 거고 1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